근황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자, 입추가 지났죠. 입추가 지나서 신기하게도 바람이 좀 달라졌어요. 시원하죠. 하지만 여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매미가 맹렬히 울고 있어요. 지금 우는 애들이 대략 5년 전 땅에 심어진 게 아니죠. 나아진 그런 애들이라고 하는데 5년 만에 지금 나와서 열심히 울고 계시죠. 여러분들 5년 전에 뭐 했는지 기억나세요? 2021년이니까 2016년. 2016년에 뭐 했지? 저는 2018년이 10주년이었죠. 2016년이면 유니버스 낼 때였나? 음악을 좀 열심히 할 때였던 것 같고요. 그렇다면 제가 오늘은 사연을 받고 좀 시간이 좀 있어서 계속 고민을 좀 해봤는데, 사연에 대해서 읽어보고 막 생각을 해봤는데 저도 사연으로 답을 하기로 했습니다. 유튜브 닉네임 입니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익명으로 부탁드립니다. 지난번에도 소개를 했나 보네요. 아닌가? 안녕하세요, 지트님. 지트님을 포함한 애청자분들은 요즘 모두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합니다. 코로나 사태의 터널, 끝이 보이지 않는 요즘 상황을 보면 너무나 우울합니다. 가장 최근에 행복했던 일을 떠올려 보자면 6월 25일 초여름 콘서트 딱 하나 생각이 나네요. 그때 이후로 몇 주간은 콘서트를 떠올려가며 나름 재미나게 살고 있었는데 언제부턴가 항상 무기력하고 삶이 재미가 없더라고요. 좋아하는 게임을 해봐도 금방 질리고 좀 날씨가 덥기도 하고 사람도 모이지 못하는지라 운동도 못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기분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 해서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어도 그냥 무감각하게 먹고 맛있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친구들을 만나서 이야기라도 좀 하고 같이 놀면 나아지지 않을까 싶지만 코로나 이후 누군가 만나는 게 반가우면서도 걱정이 앞서서 사람도 잘 안 만나고 삽니다. 여행을 좋아하지만 여행마저도 갈 수 없는 점점점. 가려면 갈 수야 있겠지만 걱정이 되어 생각도 못하고 있습니다. 퇴근 후 집에 와서는 그냥 무기력하게 누워있다가 잠드는 게 전부. 하고 싶은 게 도저히 생각나지 않습니다. 출근하기도 싫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주말이 다가오는 것도 마냥 반갑지만은 않습니다. 날씨는 덥고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도 있고 등등 이런 스트레스들을 해소를 하지 못하다 보니 항상 짜증스럽고 가족들에게도 별것 아닌 일에도 퉁명스럽고 짜증스럽고 목소리가 높아지기만 합니다. 스스로를 너무 고립시키는 게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무기력함을 겪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것을 깨고 나오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요. 그리고 걱정스러운 마음과 밖에 나가면 마스크 쓰고 있기도 지겹고 답답해서 차라리 집에 있는 게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언젠가 지인으로부터 코로나 블루가 아니냐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인지 찾아보니 코로나19와 우울감, 블루가 합쳐진 신조어로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일상에 큰 변화가 닥치면서 생긴 우울감이나 무기력증을 뜻한다. 이는 감염 위험에 대한 우려는 물론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일상생활 제약이 나타나면서 커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거기다 요즘 유튜브 영상이나 뉴스들을 보면 안 좋은 뉴스 투성이죠. 각종 범죄와 인종차별 문제와 남녀 갈등 문제, 기타 등등 이런 문제들을 보면 더더욱 우울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살아도 모자랄 판에 서로를 혐오하며 사랑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면 속상하기만 합니다. 인류애가 없어진달까요? 아무튼 계속해서 이렇게 우울해하며 슬픔에 빠져 살아갈 수는 없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발버둥 치는 중인데 도저히 해결 방법이 떠오르지 않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각자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어떻게 스트레스 관리를 하며 살고 계신지 알고 싶네요. 평소에 제 힘듦을 잘 털어놓는 성격이 아니기도 하고 코로나 이전에는 스스로 스트레스 관리를 잘했었지만 지금은 이렇게라도 안 하면 못 견딜 것 같아서 답답함에 익명으로나마 사연 보내봅니다. 죄송합니다. 글 솜씨는 부족하지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힘내시고 건강 관리 잘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사연에 편지를 좀 써봤습니다. 님께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우울함이란 또 무엇일까요? 님으로부터 사연을 받은 후에 이틀 동안 걷고 땀 흘리고 책도 읽고 생각해 봤는데 마음만 더 답답해지더라고요.
언제부턴가 저는 행복이란 걸 생각하지 않기로 하고 내팽겨치듯 살아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행복할까요? 코로나 사태 그 전부터 약간 우울하고 침체된 느낌으로 지내던 저는 사실 지금 상황도 꿈처럼 그냥 멍하니 느끼며 지나고 있답니다. 어쩌면 미리 약간의 멀어짐, 후퇴? 이런 비슷한 개념을 상정하고 있었던 게 조금은 도움이 된 듯도 해요. 근데 정신을 차려보면 또 스마트폰으로 똑같은 뉴스들을 또 보고 댓글 보고 인스타그램 피드에서 서로 싸우는 것들을 보다가 게임을 하고 그 시간 날린 기분, 체력 낭비한 찝찝한 기분을 느끼며 잠시 멍하니 쉬어야지, 아무것도 안 해봐야지 하고 침대에 누우면 잠이 들어버리기도 하고요. 무력증으로 힘들어하고 있어요, 저도. 이번 주말 공연을 앞두고 미리 내려온 것도 이런 상황을 불편하게 만들어서 무력하게 지내지 말고 운동도 좀 해야지 하는 마음이었죠. 너무 귀찮았는데 그래도 언덕길을 1시간 정도, 왕복 2시간 걸어서 하루에 10,000보씩은 걸었어요. 땀도 나고 그러더군요. 그래도 또 마음은 금세 몽상, 망상으로 빠지고 손은 스마트폰으로만 가더라고요. 어렵죠. 자, 책 이야기 좀 하자면요. 여기 와서 2권의 책을 번갈아 읽고 있는데, 하나는 마스이에 마사시의 여름은 올해 그곳에 남아이고, 하나는 빅터 우튼, 유명한 베이시스트죠. 예, 음악 레슨 인생 연주 비법, 이런 책입니다. 여름 책에서, 여름 그러니까 올해 그곳에 남아, 그 책에서 말씀드릴 부분은요, 주인공의 선배가 태아가 커가는 모습을 사진으로 본 적이 있냐고 물어보고 주인공은 생물학 시간에 봤던 것들을 얘기하죠. 선배는 이렇게 말합니다. 손가락 같은 것은 놀랄 만큼 빠른 단계에 완성돼. 태아는 그 손가락으로 뺨을 긁기도 하고 열었다 닫았다 태어나기 몇 달 전부터 손가락을 움직여. 건축에서 세부라는 것은 태아의 손가락과 같다. 주종관계에서의 종이 아니야. 손가락은 태아가 세계에 접촉하는 첨단이지. 손가락으로 세계를 알고 손가락이 세계를 만들어. 의자는 손가락과 같은 것이야. 의자를 디자인하다 보면 공간 전체가 보이기도 하지. 라고요. 이거 약간 건축 사무실 얘기거든요. 그리고 음악 레슨 책에서는 이 저자의 가상, 약간 알 수 없는 가상 스승이 나오는데, 이 마이클이 돌멩이 맞추는 시범을 보이는데요. 5개의 돌멩이 중에 하나를 자기 돌멩이라고 하여 자기 손 안에 가지고 있다가 놓고 눈을 감고는 주인공들에게 돌들을 섞게 합니다. 그리고 눈을 감은 채로 자신의 돌멩이를 찾아내는 거죠. 그리고 주인공에게도 해보라고 하는데 물론 가능할 리가 없죠. 근데 이 책이 워낙 좀 꿈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서겠지만 결국 주인공은 자신의 돌과 30분을 넘게 잡고 교감을 하고 쥐고 있으면서 돌멩이가 조금 뜨거워지는 걸 느끼고 그 후 눈을 감은 채로 그 돌멩이들 중 자신의 돌멩이를 찾아냅니다. 거기서는 이 돌들 위에서 자신의 손바닥을 이렇게 위로 하고 막 움직이다가 뭔가 뜨거움이 느껴지는 돌 위에서 멈추는 걸로 묘사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이 뒤에는 바닥에 누워 캠핑용 자충 매트와 이마트에서 급히 사온 얇은 패드 위에서 읽고 있었는데, 저도 모르게 그 패드를 쓰다듬고 있던 제 손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이 얇은 패드에 뭐가 들었고 어떤 구조로 되어 있길래 푹신한 느낌을 주는 것일까라는 생각. 아니, 생각보다는 느낌, 뭔가 영감 같은 것이 떠올랐어요. 보통의 때처럼 언어로 문장으로 나열되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통째로 땅 하고 각인되는 어떤 구조적인 묶음 같은 것이었죠. 그래서 천천히 만져봤는데 그동안 몇 시간 동안 누워있으면서는 전혀 못 느꼈던, 이 전체적으로는 부드러우면서도 부분은 까슬한 그런 느낌이 있었고요. 약간 내부적으로는 페스츄리처럼 겹겹이 쌓여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머리 뒤통수가 간지러워서 이렇게 긁는데 손톱이 목 부분과 머리카락 두피들을 만지고 지나가는 느낌에서 뭐 시원해지기도 하고요. 이게 스쳐 지나가는 느낌이 좀 색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책 얘기랑 뭐 경험 얘기를 했는데요.
뻔한 걸 수도 있는데 이 평소엔 무의식적으로 다른 일이나 다른 생각, 뭐 뭘 본다든지 하면서 이 무의식 세계에 남겨놓고 있었던 감각들인데 이 감각, 그 감각 행위 자체에 집중하고 의식적으로 해보니까 뭐랄까 그 살아있는 느낌?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이 세상이 살아있으면서 내고 있는 태동이라고 해야 되나? 그 진동에 공명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더군요. 저희가 기타 줄을 조율할 때 두 개의 현을 사용해서 맞추는 경우가 많은데 이 두 개의 줄이 서로 공명할 때 느껴지는 편안함, 지배온 느낌 같은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어요. 자, 아무튼 님이 행복, 우울감 등의 심리적이고 뭔가 학술적일 것 같은 개념들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라 말을 못하겠고 일단 그런 거는 밀어놓고요. 수만 년을 우리 인간이 그때나 지금이도 똑같이 가져온 그 감각, 그 중에 우리가 너무 안 느껴서 생경한 그 감각이 바로 손으로 느끼는 감각이 아닐까 싶어요. 손을 우리는 도구로서 무의식 중에 사용하고 너무 숙달이 되었죠. 그래서 그 끝에서나 안에서 느껴지는 감각을 전혀 느끼지 않는지도 모릅니다. 또 눈이나 귀, 혀로는 지칠 정도로 너무 많이 받아들이고 그것들이 너무 생각을 자아내서 인지 저는 좀 힘들더라고요. 그 감각 속에서 쉬는 게요. 아무튼 결론은 게임을 하든 맛난 음식을 먹든 여행이든 운동이든 시들하다거나 상황이 안 돼서 어려운 거라면 이번엔 한번 손의 감각을 의식적으로 의식의 세계 안으로 가져와서 느껴보는 경험을 해보는 건 어떨까 싶네요. 돈도 안 들고 어디 가지 않아도 되고 요리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피곤해지지도 않으니까요. 가까운 것들, 방 안에 있는 것들, 뭐 산책하다 만나는 돌들, 나무들 그런 것들에 가만히 손을 대보고요. 움직여보고 그러면서 생각은 안 해보고 느껴보는 거죠. 자, 님 사연 주셔서 고맙습니다. 덕분에 저도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 경험이 되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편지라고 썼는데 읽다 보니까 제가 무슨 그냥 제 생각을 또 이렇게 얘기하는 느낌이 된 것 같은데요. 아무튼 편지 쓴 거예요. 님한테 편지 쓴 거니까 아디님만 들으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그냥 못 들은 척 해주세요. 사연 또 읽어볼까요? 어? 다른 사연 지금 사연 보내신 분들이 많이 들어와 주셨네요. 주스 먹는 주스티님이 가고 싶어요 하셨는데 주스 먹는 주스티님이 사연 보내주셨네요. 읽어드릴게요. 지트님 안녕하세요. 저번 7번째 이야기에 유학 가는 사연자 남자친구입니다. 한강에서 산책 중에 여자친구가 지트님 영상을 보여주더라고요. 너무도 놀라면서 감동을 크게 받았습니다. 항상 저에게 과분할 정도로 큰 사랑을 주는 여자친구. 살면서 처음 가본 콘서트도 깜짝 파티로 지트님의 콘서트장에 데려가줬어요. 음원도 너무 좋았는데 라이브로 들으니 귀 호강을 제대로 하게 되더라고요. 좋은 노래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잠깐 샜지만 이제 여자친구가 캐나다로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지금은 출국하기 이틀 전인 8월 7일 다시 순천으로 내려가는 기차 안입니다. 사진 하나하나 그간 쌓였던 추억들을 돌아보니 어찌나 눈물이 나는지 이를 꽉 물고 적어내리고 있습니다. 이쁘다. 2020년 말에 만나 2021년 중반까지 순천 서울을 오가며 여러 경험과 추억들을 만들어줘서 고마워. 다치지 말고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학기 잘 마치고 돌아와줘. 파이팅. 신청곡은 여자친구가 최근에 가장 즐겨 듣는 피롤라이트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자리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트님. 네, 이 7번째 에피소드 7번째 기억납니다. 이렇게 같이 또 글을 쓰고 저와 나눠주셔서 고맙고요. 미숫가루야님 맞죠? 캐나다에서 보고 있대요. 두 분 멋있다. 멋있고 뭔가 부럽다. 예쁘다. 정말
거리를 걷다 지친 마음에 어둠 속에 눈물을 감추고. 주스티님이 지트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멀리 떨어져 있지만 곁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아, 나 왜 눈물 날 것 같지? 캐나다 간 이후로 최대한 울지 않고 참고 있었는데 오늘은 조금 슬픔이었어도 행복한 날이네요. 너무 감사한 하루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손잡고 콘서트 갈게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뵐 것 같아요. 화요일에 백신 주사 신청해 놨거든요. 저는 맞아야 돼서 제가 이제 나이가 많아서 그런지 좀 빨리 배정을 해주더라고요. 월요일에 하고, 네, 토요일에 공연을 하고 월요일에 방송에서 만나면 어떨까 합니다. 수요일에 만날까요? 수요일이 날 것 같기도 하고. 어때요? 화요일에 백신 맞으니까 맞고 후기도 좀 얘기할 겸 수요일도 괜찮고 월요일도 괜찮고. 그러면 다음 주 전에 주말쯤에 공지를 올리겠습니다. 그때 만나도록 하죠. 여러분 오늘도 사연 많이 보내주셔서 고맙고요. 많이 보내주세요. 사연들. 네, 토요일에 일단 뵙죠. 안녕.